2014년 중국 지린성에서 아주 이상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언니와 매부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이였고 형부는 처제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의 라이벌로 되어 싸우다가 한 남자는 사랑을 위해 목숨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건 남편이 참변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언니는 매부와 함께 있고 싶어 침묵을 선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저희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해 같이 알아봅시다. 2013년 8월 31일 오전 7시 길림성 퉁이현 단계향의 장씨 노인은 평소처럼 양떼를 몰고 들판으로 가서 풀을 뜯게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저 멀리 있는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불에 타버린 미니버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왜 이런 외딴 길가에 불에 탄 미니버스가 있는 것일까요? 이에 의아한 장씨 노인은 호기심에 버스 가까이 가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조수석에 불에 탄 사람이 웅크려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겁먹게 된 장씨 노인은 바로 촌장의 집으로 달려가 목격한 사실을 알려줘 두 사람은 경찰에게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한 결과 차량에는 충돌된 흔적이 없었는데 분명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아있는 거로 봐 차량은 자연발화한 게 아닙니다. 만약 차량이 자연발화했을 경우 차량과 충돌이 없었다면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차량에서 아주 쉽게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분명 누군가가 일부러 차량을 태운 것 같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차량에 대해 더욱 자세한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차량의 연료 탱크 캡이 열려있고 또 차량의 근처에서 라이터를 발견하여 이번 사건이 사고가 아닌 고의상해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거셌는지 차 안에 있던 물품은 전부 태워져 단서가 될 만한 증거물이 거의 없어 불에 태워진 인체에서만 집중할 수 없게 되어 경찰은 우선 피해자에 대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피해자는 남성이며 좌측 머리뼈에 금이 있는데 둔기에 맞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호흡기에는 먼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분명 숨진 후 불에 태워진 것입니다. 진단서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형사사건이라는 걸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피해자의 신원을 조사하려던 중 어떤 여성이 울며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피해자가 본인의 남편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불에 탄 미니버스와 같은 타입의 차량이 있다고 하며 그리고 남편이 전날 밤 차량을 운전하여 집을 떠났는데 그 후 연락이 안 됐는데 이웃이 남편이 운전하는 비슷한 차량이 불에 태워졌는데 그 안에 피해자 한 명이 있다고 하여 바로 경찰서로 달려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불에 심하게 태워져 리잉도 그 사람이 남편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피해자의 DNA를 검사하여 그가 확실히 리잉의 남편 저우산 웨이라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남편이 확실히 살인당했다는 소식에 리잉은 고통에 빠져 당분간은 경찰 조사에 협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경찰은 우선 저우산 웨이의 가족과 이웃을 방문하여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저우산 웨이는 대인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비록 내성적이었지만 사람에 대해 예의가 바르고 성실하게 일만 하여 이웃들은 그를 아주 좋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좋은 사람인 저우산 웨이가 왜 참변을 당하고 몸까지 불에 태워졌을까요? 이에 경찰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저우산 웨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또 무슨 이유로 참변을 당하게 된 걸까요? 수사가 계속 진행되던 중 경찰은 장스신이라는 남자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우산 웨이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럼 장스신은 어떻게 저우산 웨이의 사건에 연루되었을까요? 사실 모든 건 두 커플의 복잡한 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저우산 웨이는 운전사였는데 평상시 다른 사람을 도와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건 전날 늦은 밤 저우산 웨이는 아내 리잉에게 배달 일이 있다며 문을 잠그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잠든 리잉은 그냥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평상시 사람들이 저우산 웨이를 종종 한밤중에 물건을 배달해달라고 하여 리잉은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새벽이어서 그런지 너무 졸려 자세히 묻지도 못했습니다. 저우선 웨이가 집을 떠난 후 리잉은 계속 자고 있었는데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또 누구의 물건을 배달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저우선 웨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그에게 전화를 여러 번 걸었는데 전화가 계속 꺼져 있어 그때 리잉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중 지난 8월 31일 새벽 2시경에 2명의 가축 판매상이 사건 현장을 지나간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차량이 불에 붙은 걸 발견했지만 불빛을 통해 차 안에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 또 가축을 빨리 운송해야 되어 오래 머물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저우선 웨이가 조수석에 기대어 움직이지 않아 가축상들이 그를 발견하지 못한 걸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다른 단서를 모아 저우선 웨이가 2013년 8월 31일 새벽 12시부터 새벽 2시 30분 사이에 살인당한 거로 추측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 시간에 그의 차를 렌트해 물건을 운반했을까요? 경찰은 사건 당일 저우선 웨이의 행방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기 위해 바로 대규모의 인력을 투입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곧 장스신이 그날 저녁 저우선 웨이와 함께 물건을 운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건 발생 당시 장스신은 불에 태워진 저우선 웨이를 두고 어디에 갔었을까요? 경찰은 장스신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여 바로 장스신을 찾아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생각 외로 경찰서로 데려간 장스신은 너무나도 빠르게 바로 본인이 저우선 웨이를 해쳤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장스신의 말에 따르면 그는 8월 30일에 저우선 웨이에게 다음날 새벽에 그와 같이 현 마을로가 물건을 픽업하게 했었습니다. 저우선 웨이가 장스신을 픽업한 후 그는 조수석에 앉아 다시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곤히 자는 장스신은 차량이 너무 흔들려 깨나게 됐는데 그는 저우선 웨이가 너무 빨리 운전하여 본인이 깨나게 됐다고 중얼거리며 다시 자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평소에 화를 전혀 내지 않던 그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스신은 매우 불쾌해하며 또 저우선 웨이가 본인의 아내와 애매모호한 문자를 주고받은 게 생각나 그는 저우선 웨이에게 왜 계속 리핑핑에게 문자를 보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저우선 웨이는 오히려 내가 당신의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 근데 너도 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잖아?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장스신은 더욱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장스신도 아내 릭핑핑이 저우선 웨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 그도 저우선 웨이에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심한 말싸움에서 몸싸움으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우선 웨이보다 약한 장스신은 점차 억제되었습니다. 장스신은 본인이 저우선 웨이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차에서 내려 돌을 집어들고 저우선 웨이의 뒤통수에 대고 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차례의 타격에 저우선 웨이는 점차 저항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힘들게 된 장스신도 바닥에 쓰러져 숨을 크게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진정을 되찾은 장스신은 저우선 웨이가 이미 숨진 지 오래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장스신은 본인이 저지른 악행을 은폐하기 위해 모든 걸 불태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저우선 웨이를 조수석에 태워 라이터를 꺼내고 자동차의 뒷문을 열어 차에 불을 붙인 다음 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쯤에서 범인이 검거되고 범행 사실이 밝혀져 사건 조사를 끝낼 수 있었지만 경찰은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우선 웨이는 다툴 때 장스신이 본인의 아내 리인과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장스신의 범행 동기가 그가 말한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장스신이 리잉의 특별한 관계가 저우선 웨이에게 들키게 되어 장스신이 겁먹게 되어 그를 해친 거지 그가 얘기한 것처럼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닌 거로 추측하였습니다. 경찰은 네 사람의 관계에 대해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그들 가족은 콩가루 집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두 자매는 서로 남자를 교환했었는데요. 장스신을 신문한 후 경찰은 장스신과 리잉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리잉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메모지 한 장이 발견되었는데 장스신이 리잉에게 쓴 거였습니다.
장스씨는 메모지에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매일 당신 생각뿐이야.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경찰이 당신을 찾아가면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적었습니다. 메모를 발견한 경찰은 리인과 매부 장스신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았으며 이미 불륜을 저지른 거로 추측하였습니다. 경찰은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 저선웨이의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저선웨이의 부모에 따르면 아들과 며느리 리잉의 관계는 원화롭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건 발생하기 얼마 전에 두 사람은 이혼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선웨이는 아내 리잉이 바람을 피웠는데 증거가 없다고 하여 리잉이 바람 피웠다는 증거를 찾아야만 재산 분할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저선웨이가 이혼을 미루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리잉이 바람 피운 증거를 찾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들은 우선 리잉의 통화 기록을 조사했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리잉이 한 편의점에서 전화요금 내는 걸 확인하게 되어 경찰은 편의점으로 가 조사하였습니다. 편의점은 리잉의 집과 가까이에 있었는데 경찰은 편의점의 판매 기록으로 리잉이 2개의 번호로 전화요금을 지불한 걸 발견하였습니다. 리잉은 뒷자리인 7120의 번호도 사용했었는데 경찰 조사 때 그 번호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리잉이 사건 당일 새벽 2시, 3시, 4시, 7시에 7120 번호로 의문의 번호 전화를 했던 걸로 나타났는데 그녀가 사건 당일 계속 자고 있다는 진술과 달랐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리잉을 신문하기 위해 그녀를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신문 중 리잉은 결국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전부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는데요. 사건 당일 저녁 그녀와 통화한 사람은 바로 장스신이었습니다. 그는 저선웨이를 해친 후 바로 리잉에게 전화하여 사실을 알리고 또한 그녀에게 끝번호가 7120인 휴대전화 카드를 버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그 번호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채팅 기록을 확보하여 두 사람이 마침 연애 중인 커플처럼 대화하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리잉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경찰에게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리잉과 매부 장스씨는 2012년부터 사귀게 된 건데요. 장스씨는 항상 리잉에게 잘해줘 리잉은 그와 같이 있을 때만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장스신과의 관계를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남편 저선웨이에 대해 그녀는 불만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의 독촉 때문에 결혼하게 된 건데요. 저선웨이는 성실하지만 말하는 걸 싫어하여 재미가 없었습니다. 리잉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행복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리잉은 저선웨이의 가족에 대해서도 별 감정이 없었는데 매번 시부모와 갈등을 겪을 때도 저선웨이는 그냥 모르는 척하여 사람을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매부 장스씨는 남편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똑똑하고 돈도 잘 벌며 또 로맨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리잉은 점차 장스신의 매력에 빠지게 됐으며 남편 저선웨이에 대한 불만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리잉은 장스신과 함께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장스신의 집과 저선웨이의 집이 가까이 있어 두 가족이 자주 왕래했는데 이에 따라 리잉과 장스신도 접촉할 기회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돼 저선웨이는 리잉과 장스신의 불륜 관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선웨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아주 분노하며 심지어 복수하기 위해 아내의 여동생 리핑핑을 꼬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저선웨이와 리핑핑의 관계도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언젠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13년 8월 30일 리잉은 저선웨이에게 맞아 장스신에게 하루 종일 문자를 보내 불만을 털었습니다. 사실 저선웨이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장스신이 저녁에 저선웨이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부터 그는 이미 아주 불만이어서 장스신의 무심코 한 말에 그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선웨이는 장스신이 본인을 해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건 리잉은 후속 심사에서 저선웨이가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그냥 장스신이 본인을 사랑하는지 떠보려고 농담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터무니없고 비윤리적인 관계는 결국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리잉의 자백으로 미니버스 방화 사건은 드디어 해결되었습니다. 결국 장스 씨는 고의성애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리잉도 범죄를 은닉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언니와 매부가 바람을 피워 형부가 보복하기 위해 처제와 불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네 사람의 선택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혼인 생활 중 같이 사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람을 피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